자, 이제 요약집 6페이지입니다. 차트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세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자,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죠? 첫 장이 이제 강의 노트. 두 번째 장이 제목이 뭐죠?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문제를 잘 보시면 지문이 엄청 많아요. 자, 1번.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몇 개입니까? 12개. 얘가 무슨 말이죠?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제 한 문제 잘 되기 때문에 아예 유형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효율적 문법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토지 분류도 늘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또 뒷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지문이 10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2문제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강의도 듣고, 자, 유형별 출제 포인트 지문은요, 답은 나오죠. 정답은 있는데 해설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게 되면 해설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까지 다 풀면서 이제 확실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먼저 01번. 자, 부동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1번. 부동산의 개념은 학교론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고 표가 나오죠. 첫 자를 보게 되면 법경기 세 가지죠. 법경기 세 가지. 자, 요 내용을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은 한마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네모되어 있죠? 복합 개념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복합 개념 하게 되면 그게 세 가지가 법, 경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률적 개념. 두 번째가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 하게 되면 법, 경기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법률적 개념 하게 되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자, 뭐가 떠오르죠? 주로 정책, 주로 이제 법률. 뭘 공부합니까? 주로 권리 의무 관계. 권리를 따지더라, 권리를 따지는 것이고요. 경제 개념은 뭐 수익, 비용 뭐 등등 많지만은요,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죠. 물리적 개념은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실체는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얘는요, 눈에 보인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권리나 가치는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어떤 측면? 바로 무형적 측면이다 라고 구분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은 유형적,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뀐다는 조심하시고요. 자, 이상 세 가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협의와 광의 두 가지죠.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협의의 부동산은 바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요, 부동산이란 바로 토지 및 정착물이죠. 네모 두 개, 토지와 정착물로 적어주시면 돼요. 토지 및 정착물이다. 뭐 토지는 땅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 아는 것이고, 이 정착물이 우리 시험은 잘 나오잖아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정착물만 묻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착물을 따로 공부하자.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아래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정착물입니다. 자, 영어로 100시차가 되고요. 결국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이죠. 그래서 이때 고정하게 되면 첫 번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계속적 고정과 일시적 고정입니다.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속적 고정만 가리킵니다. 얘가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X 아니다. 얘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제 얘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이면 어떤 게 있죠? 임시로 심은 나무가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또는 판자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요, 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가시 중에 수목,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나옵니다. 얘도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은 말 그대로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속정착물은 독립 안 된 거니까 토지에 포함돼 버려요.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독립된 정착물, 독립물은 뭐냐? 얘는 대개 공시 방법을 갖췄죠. 주로 등기를 하더라. 그러면 독립물입니다. 그럼 이제 종속정착물은 등기를 안 한다. 등기를 안 해요. 예를 든다면 독립물 하게 되면 건물이 있죠. 건물 등기하잖아요. 또는 맹인 방법이 있죠. 저처럼 나무, 20개 집단에 있죠. 이런 것도 맹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공시를 했기 때문에 독립된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등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담장. 얘는요, 독립물이 아니다. 또는 다리, 교량이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 지목이 국어는 주로 도랑을 말하죠. 이런 것도 등기 안 합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종속정착물이니까 얘는 독립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토지에 포함되어 버려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한다. 토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정착물인 것과 정착물이 아닌 것. 정착물은 뭐라고 하세요? 계속적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단연생 식물입니다.
단연생이 아니죠. 1년 아니고 여러 해 단연생 식물이나 나무는요, 계속적으로 고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17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나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것은 바로 경작 수확물입니다. 어떤 게 있죠? 가을철에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벼, 배추 등을 뭐 했죠? 수확했죠. 분리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유의할 점은요, 경작 수확물은 분리되어서요, 이미 수확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닌데 농사를 짓고 있는 거 있죠. 현재 농사를 지어요. 정당 권한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 배농사, 배추농사. 이런 농작물은요, 정착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은 정착물인데 경작한 결과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비교합니다. 네 번째,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보통 정착물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산이 있죠. 동산은 한마디로 이동성이죠. 벽시계, 액자, 손목시계 전부 다 이동성이잖아요. 얘는요, 동산입니다. 이동성. 이런 것들은요, 계속적 고정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기준. 이런 것들이 자, 항목 4개 있죠. 첫 번째가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부착 방법이 물리적 손상을 줘요. 물리적인 손상을 주고 설치하더라. 이러면 정착물입니다. 예를 들면 요거 있죠. 수도꼭지예요. 자, 수도꼭지만 놓고 본다면 이거 호중이 넣으면 되겠지. 점포에 가서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동산입니다. 그러나 얘를 설치하죠. 설치할 때 주방에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물리적 손상을 주고 있잖아요. 주고 설치하니까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뭘로 보더라? 정착물로 보더라. 추가적으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입니다. 동산이더라도 바로 부동산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더라. 이런 것도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중간에 거실이 있죠. 그럼 이제 3베이네. 아파트가 있다.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가요. 이사 갑니다. 그럼 이사 가면 가재도구를 전부 다 이제 옮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상상해 볼까요? 이사를 가는데 천정 위에 이렇게 전선이 막 얽혀 있잖아요. 전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이것도 돈이다 하면서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끊어서 가져가요. 왜? 돈 되니까. 만약에 천정 위에 전선을 다 끊어서 가져가면 심각하지. 이거잖아요. 심각한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끊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더라도 물리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손상을 초래한다면 역시 동산이더라도 정착물로 보더라. 두 번째, 설치 의도. 동산이더라도 그 설치 의도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이러면요, 동산이더라도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예를 들면, 바로, 가스 스토브죠. 가스레인지. 자, 가스레인지, 가스스토브를 일반 주택에 설치합니다. 일반 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에 설치를 해요.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내 거지. 그래서 얘는요, 이사 가면 다 분리해서 들고 가잖아요. 얘는 이제 들고 가니까 이동성이야. 얘는 당연히 동산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임대가 잘 되게 할 목적으로 저희 임대주택에는 최고 가스레인지 또는 식기세척기라든지 벽걸이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대요. 이런 것들 못 가져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그만큼 임대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뭐지? 바로 정착물입니다. 정착물로 본다. 동산이 아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동산이라도 그 물건의 성격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대. 이렇게 설치가 됐대요. 주로 이제 주문 제작된 경우인데요. 주문 제작. 자, 이런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의 책걸상이죠. 그냥 책걸상은 들고 옮기면 돼 동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대강당의 책걸상은요, 교회에만 어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만 어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라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되면 크게, 자,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와요. 그래서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정착물을 설치한대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반 또는 진열대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 건물주가 임대인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반이나 진열대를 설치했다면 임차인이 함부로 훼손 못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개수적 고정입니다. 그러나 자, 가게를 인테리어 하면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다면서 선반, 진열대를 설치했다면 임대차인이 끝나면요, 전부 다 철거, 원상회복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빈출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꼭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빈출입니다. 아주 질문 잘 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자, 민법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인데 우리 시험은요, 이 정착물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김 좀 빠지겠지만은요, 정착물은 작년에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올해는 안 나옵니다. 예. 나온다면 지문 한 개도 나올까? 지문은 나올까? 예. 어쨌든 정착물은 요 논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민법은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본다.
두 번째, 광의 부동산은요. 자, 앞에서 보았던 협의 부동산에다가 네모되어 있죠. 네모를 쓰자. 다 아시겠죠?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럼 준부동산은요, 제가 필기 안 할게요. 왜? 요약집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요 내용을요, 요약집 정리. 6페이지죠, 6페이지. 목차 2번. 법률적 개념은 고로 1번 협의하고요.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이고, 오른쪽 페이지 괄 2번 광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것이다. 그럼 먼저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인데요. 자, 1번 토지 그냥 넘어갑니다. 2번 정착물 설명이 많잖아요. 하면 표가 나오죠. 왼쪽은 독립정착물, 오른쪽은요 토지 일부인 정착물. 요거잖아요. 독립정착물과 일부인 정착물이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차이점으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동산은 뭐죠? 정착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박스 보게 되면 4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굵은 문장을 밑줄 하세요. 가식 중에 수목, 공중전화 박스, 판자집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그리고 경작 수확물도 밑줄, 배추 등 이는요 분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박스내랍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7번 보니까 다 설명을 드렸지. 뭐가 중요하다고 했다? 4번이 중요하죠. 4번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고, 밑줄하세요. 임차자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거래 2번요. 광의는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것인데, 자, 바로 요약지 보고 정리합니다. 1번, 준부동산은 밑줄합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밑줄.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를 갖추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업, 니은, 디귿 보시면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게 공장, 광업재단, 임목, 선박 또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업권, 광업권 등이 있잖아요. 모두가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이 된대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밑에 박스 있죠. 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잠시 보려고 이런 설명이 길어집니다. 또 다음 페이지는 바로 분류가 나오죠. 그럼 다시 요거 얘를 완성하자. 법경기. 그럼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 다시 앞에 봐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게 되면 자, 복합 개념 분할에서 표가 나오잖아요. 법경기. 요거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개념 하게 되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자가 있죠.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산 또는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자, 공통점 기억나시죠? 자, 이 단어가 모두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해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해서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빠르게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얘도 빈출 자주 나와요.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 준부동산이죠. 또는 환경,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고요. 자, 2번 되죠. 2번. 토지 경작입니다. 자, 토지 경제학에서는 부동산. 그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자연적 자원과 플러스
인위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경제학은 자연적 자원과 인위적 자원을 합쳐서 이걸 전부 다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첫 번째, 자연적 자원이 뭡니까? 얘는요, 눈에 보이는 땅이 있죠. 자, 땅뿐만 아니고 강도, 바다도 등등 모두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적 자원이고 부동산 자원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볼까요? 지구죠. 자, 지구 전체를 본다면 지구 전체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부정성입니다. 지구 전체뿐만 아니고 만약에 여기 내가 땅을 한 필지 갖고 있다. 이 땅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입니다. 그런데 토지경제학은 이렇게 땅이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산이 있죠. 부동산입니다. 강이 있어요. 심지어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경제학은 땅도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뭐지? 부동산 자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교합니다. 민법은 땅만. 그런데 경제학은요, 땅뿐만 아니고 강도, 바다가 모두가 부동산입니다. 무슨 말이죠?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지.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 대해서는, 자, 볼까요? 바다를 메꾸어서 땅으로 만들어요. 얘가 뭡니까? 수면 매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메꿔서 이렇게 땅으로 수면 매립입니다. 그러면 토지 경작은요, 땅도 강도 바다고 모두가 부동산이니까, 자, 이때 수면 매립은 다시 말하면, 자, 결코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왜? 땅은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수면 매립은 어디까지나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토지 경작은요, 땅도 바다가 전부 다 같은 부동산 전환이기 때문에 이용 상태만 바뀌었대.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 것을 어떤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납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용사들만 바뀐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인위적 자원은 얘는요, 해석하면 계량물입니다. 똑같은 말로 계량물이다. 영어로 임플루먼트가 돼요. 임플루먼트. 계량물, 인위적 자원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요. 자, 얘가 뭡니까? 인간이죠. 사람인 자들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모든 게 바로 계량물, 인위적 자원입니다. 어떤 게 있죠? 건물, 터널, 또는 가로등, 판닫집.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모두가 계량물이다. 한번 잘 보세요.
정착물하고 계량물은요, 같은 말이 아니야. 정착물은 뭐라고 했지? 반드시 계속적 구성입니다. 얘는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량물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판다집도 사람이 만들었지, 터널도 사람이 만들었고, 교량, 다리도 사람이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계량물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민법상 정착물보다는 토지 경적에서 계량물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넓게 보는데요. 유의할 점은요, 이때 인플루먼트 계량물의 종류가 아래 보니까 두 개 나와 있죠. 두 개. 바로 on land와 to land. 자, 이 계량물의 종류가 인프루먼트 on land와 인프루먼트 to land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결국 두 가지는요, 전치사 on하고 to의 차이점인데. 영어 다 까먹겠지만 저도 몰라요. 이제 해석하면 on 하게 되면 무엇 위에, 그러니까 무엇 상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상의 계량물이야. 토지상의 계량물. 다음에 to land, to 하게 되면요,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계량물입니다. 토지에 대한 계량물. on land와 to land. 그러면 on land가 뭡니까? to land가 뭡니까? 아마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요거 가리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또 출제에선 문제 보게 되면 여기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상의 계량물 on land 하게 되면 얘는 한마디로 뭐지? 인간이 자, 직접 활용하자.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로 on land가 돼. 예를 들면 건물이 있죠. 건물은 on land예요. on land. 또 어떤 게 있죠? 주차장. 직접 활용하잖아요. on land. 그러면 to land는 뭡니까? 토지에 대한 계량물. 이거는요, 직접 활용이 목적이 아니고 연결된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로 연결되는 게 도로 또는 전선, 가스관 또는 상수도, 하수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된 것이 모두가 to land가 돼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등. 그림으로 확인. 자, 어떤 개발업자가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지었어요. 자, 제가 지난주도 화요일날 강의하게 되면 요즘은 제가 항상 화요일은 강의 종이라고요. 항상 다음날, 내일이죠. 수요일은 늘 수도권에서 1박 2일 하거든요. 화요일은 강의, 수요일은 현장 나갑니다. 지난주는요, 두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저기 평택에 팽성읍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맞이했지? 렌탈하우스. 그래서 이제 렌탈하우스 거기도 한번 현장을 보고 왔고요. 다시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에 그 혹시 자월도라고 들어봤습니까? 자월도. 인천의 자월도. 배를 타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경치가 멋지더라고요. 자월도에 또 이제 펜션지를 부지 한 15,000평. 임장 다 가니까 그 두 군데 평택 갔다가 인천 자월도 딱 갔다 오니까 하루가 꼬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어디 가죠? 내일은 용인에 수목장 한 5만 평 땅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곤지암 그것도 임장 내야 됩니다. 원중일령. 그럼 이제 자 평택에 집을 지어요. 집을 지었다. 얘가 on land입니까? to land입니까? on land. 그러면 건물만 딸랑 지어놓고 얘는 쓸 수가 없잖아.
건물이 완전한 재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도로. 예? 전선. 연결하고요. 상수도, 가스관, 상하수도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것, 얘가 뭐지? 투랜드. 결국 온랜드와 투랜드를 합치니까 하나의 완전한 계량물이 되는 거예요. 계량물. 되시겠죠? 그래서 계량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때 온랜드를 다른 말로 건축 계량, 건축하더라, 건축 계량 이렇게 불러요. 건축 계량. 투랜드를 다른 말로 조성 계량이다. 조성 계량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계량이 있죠. 인간이 계량했다. 얘가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계량 활동인데 건축물도 짓고 연결도 하고 합쳐가지고 개발 이렇게 불러요. 그럼 부동산 개발은 두 가지가 있네. 건축 계량 온랜드와 조성 계량 투랜드가 있다. 그럼 여기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165페이지요. 165페이지. 165페이지요. 폈습니까? 자, 165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이 나오잖아. 개발은요, 목차 2번 보게 되면, 바로 1번과 2번에 있죠. 조성 계량, 2번 건축 계량 나왔지? 조성 계량, 건축 계량. 얘를 합쳐가지고 개발, 이렇게 부르잖아요. 개발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칠판 보시면서 결국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는데 토지 경제학은 자, 크게 두 가지, 자연적 자원과 인외적 자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로. 특히 자연적 자원은 땅도 강도 바다가 모두 같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더라도 이는 결코 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용 상태가 바뀌었다. 즉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개념. 자, 기술적 개념은 다시 요약집 보게 되면 요약집. 자, 요약집의 표를 보게 되면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환경, 위치 4개 나와 있죠.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4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혹시 공자위 환자 들어보셨죠? 공자위 환자. 공자위 환자. 공자위 환자는 뭐냐? 얘가 다시 말하면요, 부동산 속성입니다. 부동산의 본질, 속성. 5개 암기식 되는데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산. 5가지입니다. 근데 자산은 뭐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지. 경제적 개념. 여기는 삭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자위 환자 중에서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니까 빼버리니까 뭐가 남더라? 공자위환 4가지지. 공자위환 4가지가 바로 토지의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공자위환.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를 봅니다. 자, 첫 시간은요, 부동산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1차 과목 민법. 민법에서는 무엇이지?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가장 작게 봐요, 회비로.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법, 경, 기 전부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엄청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민법과 학교로는 보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학교론이 가장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끝났고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게 되면 표가 있죠. 법경기. 예를요, 설명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자,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7페이지. 7페이지 봅니다. 자, 7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자, 박스 복합 부동산이 나오잖아요. 복합 부동산. 얘는요, 설명에 15분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